40쪽 40쪽이라도 된 오른쪽 그 끝냈어요. 그렇죠? 예. 근데 그거 조금 제가 오늘 보충을 해야 될 게 있어요. 전달에 얘기한 것 중에 중요한 것 중에가 말하자면은 그 안대 비백, 아니 수렴해서 코끝을 보고 코는 배꼽을 본다고 하지만은 향할 뿐이지 거기다 의식 두는 건 아니다. 의식 두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너무 매달릴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거 왜냐면은 그 얘기가 왜 나오면 우리가 시선 가는데 마음 가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대충 눈과 이것을 일치시키면은 이쪽으로 그 정신이 모이기가 좀 쉽다는 거지. 호흡에 언제나 마음을 두는 거지. 이걸 쳐다보면서 하는 공부가 아니기 때문에 절대로 그 코끝이나 배꼽 거기다가 이거 두는 거에 중점을 두지 말아라. 불교에서 명상을 할 때도 대충 이렇게 앉은 요 앞에다 보통 이렇게 시선 방향을 두지 꼭 여기다 두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느 것이 절대적으로 맞다 그런 고집하지 마시고 오로지 호흡이 중요하다. 그 다음에 몇 년 출식 미미 그것도 제가 별로 그 주의를 하는 분들이 별로 없어서 제가 강조를 드렸죠. 우선 자연스러운 호흡이어야 되는데 몇몇 미미에 매달리다 보면은 호흡 자체가 줄어버리면 안 된다. 호흡을 옹색하게 하면 안 돼요. 호흡이 언제나 예를 들어서 호흡량이 이 정도였다면 그 정도를 유지하면서 정신을 모으면은 그 안에서 몇몇 미미가 이루어져야지 몇몇 미미에 자꾸 신경 쓰다 보면 호흡을 요만치 하던 걸 요만치 줄여져. 그러면은 건강도 해치고 사실 호흡 제대로 안 됩니다. 몇몇 미미는 같은 양을 유지하되 정신을 모아서 차츰차츰 몇몇 미미가 돼야 되지 몇몇 미미 한다고 그 현숙 씨도 그런 얘기 하더라. 네. 콧구멍 반쪽을 막고 해야 되나 그런 걱정. 그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는 거 공부 아니에요. 절대로 그렇게 하다가는 병납니다. 그리고 그리고 또 이제 여기다 이제 기운을 모으고 호흡을 하라고 하니까 가슴은 가만두고 여기만 볼록거리려고 그래 자꾸. 그것도 아니에요. 흉식 호흡을 하는 게 아닌데 자연스럽게 가슴부터 호흡이 들어가서 쭉 내려가야지. 자칫하면은 이거 가슴은 가만히 두고 배만 볼록볼록 하면은요 이게 장애가 옵니다. 폐에도 별로 안 좋고 자연스럽게 쭉 들어가서 이렇게 내려가야지. 요건 가만두고 배만 볼록거린다. 그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원론이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자연스러움이에요. 이 호흡의 우리가 자연스럽게 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거기다 규칙성과 아주 아주 세밀하게 하는 걸 부여하는 거지. 자연스러운 것을 깨트려가면서 하는 호흡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 봉호 어르신이 가장 강조한 게 자연스러움. 그걸 억지로 막는다든지 그런 짓 하지 말아라. 이게 아주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짓을 하게 되면은 자연스러움이 깨지면은 일상화가 안 돼요. 늘 하는 것이 안 되고 자칫하면 거꾸로 해칩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아니 우리가 폐활량을 왜 잽니까? 건강 체크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 중에 기준 중에 하나가 폐활량입니다. 호흡을 하는데 폐활량이 준다. 그거 거꾸로 한 겁니다. 호흡하면 폐활량 늡니다. 늘어요. 주는 거 아니에요. 아니 폐활량이 유지가 된 채 호흡을 해야지 건강도 좋고 뭐 정신이고 되지. 폐활량이 몇몇 미미한다고 폐활량 반쯤 줄으면 그 좋은 일이겠어요? 나쁜 일이겠어요? 그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절대 자연성을 어그러뜨리지 말아라. 그리고 거기다 정신을 모아서 규칙성과 세밀함을 차츰차츰 부여해 나가는 것이지 자연스러움을 해치면서 그 호흡을 하는 건 병들기가 딱 쉽다. 요거는 제가 이제 그 앞에 얘기하는데 이게 굉장히 아주 너무 상식적인 얘기인데 이 상식적인 얘기를 해주는 분들이 별로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호흡하다가 병 얻기도 쉽단 말이죠. 우선 자연스러움을 전제로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그 다음의 과정이 들어가는 거지 자연스러움을 해치지 말아라. 이렇게 당부를 드립니다. 입신 여행인데 처음에 할 때 들이마시는 것도 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 뭐 언제나 호흡은 내쉬는 것을 해도 되고 아무 상관없어요. 계속 하는 건데 뭐. 처음에 시작할 때요.
시작할 때 괜찮아요. 시작할 때 말씀 안 드려도 날숨부터 시작하면 날숨부터 하는 거지 뭐 들숨부터 할 필요가 꼭 있나요? 그거는 자, 그다음에 이제 그 상식이고 그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하나 있어요. 상사 요건 하나 해. 상사신기 상주어 제하 1촌 3분지 중 이렇게 했죠. 그러니까 그 상사의 상주라는 것은 이게 서로 상자가 좀 이상한데 그럼 넘어가기도. 요게 이제 하나의 문제가 단전이 어디냐 이 문제예요. 단전. 그러니까 제하 1촌 3분지 중이 제하 배꼽알에 1촌 3분 되는 고기에서 이제 당연히 피부 표면이 아니에요. 여기에서 척추하고의 중간이에요. 뱃속이에요. 그러니까 내려가면 여기에서 척추하의 중간, 이 소개를 얘기하는 거예요. 표피가 아닙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기에서 단전의 위치가 몇 가지가 이제 설이 달라요. 뭐가 다르냐? 우선 제하 1촌 3분이라는 거는 기해단전설이에요. 기해. 여기에 침술이라든지 배워본 분은 알겠지만 여기가 이제 쭉 백혈로부터 쭉 내려가는 걸 인맥이라고 그럽니다. 인맥. 명문에서부터 쭉쭉 내려가서 인맥인데 제하 1촌 3분이라는 건 그 혈도에서 혈의 위치가 뭐냐면 기해혈에 해당해요. 기운 기자 바다 해자. 기운의 바다다. 그래서 상당히 많은 옛날부터 그 단전설 중에 기해 단전설이 상당히 유력해요. 이름도 기운의 바다다 그러니까 기해 단전이란 말이지. 기해 단전. 그런데 동의보감이라든지 여러 책에서는 또 뭐라고 했느냐? 배꼽 아래 세치설이 또 있어요. 3촌. 그럼 9cm 가까이 돼요. 8, 9cm. 7에서 9cm. 이건 무슨 혈이냐? 그걸 관원혈이라고 그래요. 관원혈. 그 다음에 그 사이에 무슨 설이 성문혈이 있어요. 한 2,5분 정도 되나? 뭐 성문혈이라고 그래요. 돌석자 문문자 성문혈. 단전의 위치를 두고 기해단전설, 그 다음에 관원단전설, 그 다음에 성문단전설이 있어요. 보통은 많이 알려지기는 기해단전설이 많이 알려져 있고 또 동의보감 같은 데는 관원단전설이에요. 관원. 세치. 근데 그 다음에 요즘에는 또 성문호흡이라고 하는 게 또 유행을 했어요. 한동안. 성문으로 호흡을 한다. 성문단전설이지. 그러니까 언제나 성문단전설이고 뭐고 거기에서 척추하고의 사이가 단전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를 단전으로 잡아야 되냐? 어떤 게 절대적으로 그러냐? 저 몰라요. 몰라요? 그리고 절대적으로 어디가 단전이라고 하는 것도 상당히 위험해요. 사람마다 조금 다를 수도 있고 우선은 단전이라는 것 자체가 해부학적으로 위치를 가진 적이 없어요. 아무리 뒤져도 단전의 위치는 밝혀지지 않아요. 없어요. 그거 양이한테 단전 얘기하면 그 미신이라고 하지 그거 미친놈 소리도 딱 맞아요. 아무리 뒤져도 단전이라는 위치가 없어요. 그럼 단전이라는 건 뭐냐? 우리 현대적인 말로 이제 바꿔서 얘기하면 심상공간이다. 이렇게 얘기해야 될 거예요. 심상, 마음에서 이렇게 생각으로 만들어내는 공간, 심상공간이다. 이렇게밖에 말할 수가 없는 게 단전이에요. 그것이 꼭 어디에 있다? 해부학적으로라면 어디에 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지만은 심상공간이라는 데서부터 들어가면 그것이 딱 어디에 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조금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기해단전과 성문단전과 관원단전 요 세 가지 뭐 그렇게 필요 없이 기본적으로 단전이라는 개념은 뭐냐? 원래 단전이라는 것 자체가 3단전이에요. 그래서 이 하단전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중단전은 보통 명문쯤에 보고 명문도 표면이 아니라 속이죠. 그다음 전중 명문 고추 그것도 명문 전중 뭐 이렇게 봐요. 전중혈 혈이 혈로 하면 전중혈이에요. 그 다음에 그 상단전은 요 미간 그러니까 인당이라고 그러죠. 인당혈에 그러니까 요 내부로 봅니다. 인당혈의 내부. 그래서 요 하단전은 정이 모이는 곳이고 여기는 기가 모이는 곳이고 그 다음에
신의 거주처라 이래가지고 각각의 작용이 다르다라고 얘기하죠. 나중에 뭐 여러 가지 이론 같은 데 의하면 상단전을 개발하면은 정신적인 힘, 어떤 초능력이라든지 뭐 투시력 같은 거 쓸 때는 말하자면 상단전이 개발되면 그런 신통이 나온다든지 그런 얘기들이 있단 말이죠. 뭐 정기신 다 다르죠. 그러나 우선은 우리가 공부를 해나가는 것은 그 단학의 공부에 아주 그 지침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진단 노조가 쓴 게 아니라 그려서 전한 수하광각도라는 것이 금단대도의 가장 기본적인 책인데 뭐라고 되어 있어요? 제일 밑에 원에는 연정화기, 정을 단련해서 기로 바꾼다. 그 다음에 연기화신, 기를 단련해서 신으로 바꾸고, 그 다음에 연신화허, 신을 단련해서 허로 변화시킨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그 단학의 공부의 기본이 뭐냐? 정기신인데, 그렇죠? 정기신의 공부예요. 근데 정기신의 공부 가운데 제일 하층의 공부고 기초 공부가 뭐냐? 연정학이에요. 연정학이야. 연정학이가 안 되면 그 다음 단계는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일어날 수는 있어도 뿌리가 튼튼하지 못하면 병이 생겨요. 그래서 언제나 단학의 공부는 연정화기하는 정혈을 다스려서 기로 만드는 여정부터 시작해요. 그래서 하단전 공부부터 시작하는 게 맞습니다. 단학의 공부는. 그 다음에 이제 자연스럽게 거기서 더 나아가면 중단전과 상단전의 개발까지도 이루어지는 거라고 봐야 되죠. 그러니까 지금 하단전의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아무리 해부학을 해도 나오지가 않아요. 나오지 않으니까 해부학적으로 밝혀지면은 딱 위치가 어디다라고 뭐 고정할 수가 있겠는데, 일단은 심상공간이고 대개 어떤 식으로 파악할 때 가장 어떤 식으로 파악되느냐면 주관적으로는 몸의 중심이라고 봐요. 우리가 그걸 단전을 잡으려고 용을 쓰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용 쓸 필요가 없이 앉는다든지 이렇게 해서 앞뒤로 몸을 흔들어 본다든지 기운을 이렇게 저보다 힘을 주다 보면 가운데 딱 잡히는 데가 있어요. 대개 그게 단전이라고 보면 돼요. 왜냐하면 심상 공간이기 때문에 자기가 그렇게 생각해서 몸의 중심으로 딱 느껴지는 곳, 거기를 단전으로 삼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래야만 거기에 마음이 가고 마음이 가는 곳에 기가 가는 거죠. 기라는 것도 지금 실체가 밝혀지지 않았어요. 뭐 기는 그렇게 단전처럼 그렇지는 않지만 기에 대한 연구는 많이 있고 뭐 상당히 연구는 됐지만 아직까지도 기의 정체성이 완전히 드러나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기도 일종의 신과 연결된 개념이에요. 그런데 기는 없다고 할 수 없는 것이, 심상공간인 단전도 없다고 할 수 없는 것이,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보면 그 단전에 기가 느껴져요. 기감이 와요. 기감이 와요. 그러니까 없다고 못해요. 제가 그걸 정말 연구를 해달라는 분도 있었어요. 예전에 SK 선경의 최종현 회장, 그 어른이 굉장히 단학선언, 그분의 어떤 후원으로 단학선언이 폈다고 하죠. 단학선언이. 근데 그분이 내가 거기서 장학금 받고 그럴 때, 우리하고 가끔 밥도 먹고 그럴 때, 우리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이고, 동양 철학하고 그러는 분들이 기를 좀 연구해보라고. 기를 연구해서 기의 실체를 좀 파악해서 하면은 이거 세계적인 어떤 혁명이 될 거 아니냐고. 그러면서, 내가 돈은 될 테니까 하라고. 그런데 돈은 아무리 돼도 그게 쉽지가 않아요. 돈 돼서 되는 거라면은 벌써 됐을 거예요. 근데 아직까지도 안 되는 거 보면은 기라는 것이 그렇게 현대 과학의 측면에서 쉽게 조명될 것은 아닌 것 같고, 단전도 마찬가지예요. 절대 지금까지 아무리 뒤져도 단전이라는 그 증거는 못 찾아요. 못 찾아요. 공부를 오래 한 사람 시체를 이렇게 해부해 보니까 이상한 덩어리가 나오더라. 그런 것도 없어. 그런 거 없으니까 심상공간이라는 걸 분명히 하고, 심상공간의 위치 때문에 너무 고민하지 말고 쭉 이렇게 움직여 보기도 하고, 그러면서 힘을 살짝 정신을 줘서 하다 보면은 뭔가 자기 나름대로 딱 제일 편한 자리가 나와요. 대개 그 자리가 배꼽 아래. 우리가 힘 쓰려고 할 때 힘 딱 모을 때도 뭔가 배 아랫배로 힘주잖아요. 근데 그 가운데서도 자연스럽게 정신과 기운이
딱 머물기 쉽게 느껴지는 곳을 단전으로 심상공간으로 잡고 공부를 하는 거지. 그것이 어디다 이렇게 못해요. 사리 같은 거는 그럼 사리가 사리는요, 이게 사리라는 거는 참 범어로 얘기하면 사리, 범어로 사리예요. 범어예요. 그건 사리가 아니라 사리라야. 사리라. 사리라라는 거는 한역, 음으로 뜻으로 따지면 몸이라는 뜻이에요. 몸. 아무 뜻이 없고 사리는 몸이에요. 몸. 번역을 하면 몸신자로 번역해요. 사리는. 그러니까 고승의 살이라고 하는 건 유골을 살이라고 그래요. 유골. 살이라는 건 동글동글한 구슬처럼 돼야 되는 게 아니에요. 살이가 원래. 저 세일론, 실론 같은 가면 불치사라고 하죠. 불치사. 석가모니 이빨 살이가 거기 남아있다는 거예요. 이빨이 그냥 살이에요. 왜? 유체잖아. 유골이야. 이빨이 안 타고 남았다는 거지. 이게 불치사야. 그러면은 뭐가 안 타고 화장을 했는데 안 타고 나오면 그거 다 살이에요. 유골. 석가모니는 사리가 8섬 4마리 나왔대. 아마 육체를 다 총량을 모아도 한 섬도 안 될 텐데 8섬 4마리 나왔대요. 왜 그게 중요하냐? 인도가 어디고 우리가 어떤 사람을 숭배하고 가까운 사람을 하려면 인간이라는 건 매개가 없이는 참 연상을 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부모를 지극히 사랑하고 누구를 사랑한다냐면 사진이라도 가지고 있죠. 왜 가지고 사진하고 그걸 통해서 그분에 대한 어떤 그리움이라든지 그 마음을 투영하잖아요. 그런데 옛날 또 성인 같은 분이 죽으면은 그분을 생각하는 매개가 필요했던 거야. 그래서 유골을 모시는 것을 매개로 해서 그분을 숭배하는 의식도 치료를 했어요. 그래서 사실 석가모니가 죽고 나서는 사리 분배 때문에 싸움이 날 뻔했다고 하는 얘기가 있어요. 어떤 나라별로 막 우리가 더 살이 많이 유골을 더 많이 가져가겠다고 그래서 기록에 보면은 누가 나서서 유명한 사람이 나서서 사리를 공평하게 분배했다 이렇게 되죠. 근데 나중에는 이게 사리가 신비화돼 가지고 유골 화장을 하면은 뭐 아주 신비한 영롱한 광채를 내는 뭐 동글동글한 구슬 같은 게 나온다. 그거 아니에요. 그래 가지고 지금 조계종 같은 데서는 사리 채취 금지를 종헌으로 했어요. 종법인가? 왜 그러냐? 아이 고승들이 죽었는데 누구는 사리가 얼마 나왔는데 우리 스승은 왜 사리가 안 나오냐? 이게 문제가 되잖아요. 사리 가지고 이제 명예 싸움을 해. 그래가지고 나중에 들은 얘긴데요. 자기 스승 죽고 화장하려고 하면 살이 안 나올까봐 유리가루 같은 거 이렇게 가져가서 슬그머니 갖다 집어넣었대요. 그래서 그거 살이 만들려고. 그런 짓까지 나오니. 그래서 조계종에서 이제 사리 채취를 안 합니다. 아예. 그게 병폐가 많은 거야. 참, 무슨, 고승이라고 꼭 다리 꼬고 죽어야 돼요? 아니에요. 석가모니 누워서 죽었어요. 얼마나 했어요? 석가모니 누워서. 어떤 스님은 옛날에 보니까, 나 죽을 때 됐는데, 누구는 앉아서 죽고, 누구는 서서 죽고. 난 아주 괴팍한 스님이었대. 괴팍하기 짝이 없어. 평소 행실이. 꼭 남 하는 짓 남 안 하는 짓 골라서 하고 그런 스님이었는데 죽을 때 되니까 걱정이 돼. 이게 남 하는 대로 죽지는 싫은데 어떻게 죽으면 좀 기발하게 죽을까? 그러다가 에잇 하더니 물구나무를 딱 서서 죽어버렸대. 물구나무를 서서 죽었는데 이게 성질이 워낙 고약했든지 벽에 물구나무를 서는데 이게 안 넘어지더래. 이게 성장이. 그래 작년을 치는데 고민인데 그 스님이 제일 무서워하는 사람이 속가의 누님이 하나 있었대. 속가의 누님이 그런 데서 소식을 듣고 쫓아오더니 너는 살아서도 그 모양이더니 죽어서도 남속색이냐 그러고 옆구리 콱 찔러니까 폭 싫어지더라고. 뭐 그런 무슨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리하고는 전혀 상관없어요. 사리. 그래서 말 들으니까 누가 농담인지 모르지만 도둑질 열심히 하는 놈은 도사리가 생긴대야. 그리고 여자 밝히고 성을 밝히면 색살이도 생긴다는데 뭐 그런 말도 있으니까 사리 같은 거는 전혀 수행하고 그렇게 밀접한 관계가 없다. 그리고 그걸 갖다가 무슨 사리 뼈다귀 장사한다고 난리를 지기고 누구 살인이 아이고 내 그냥 짜증나 죽겠어요. 그거는 예전에 정말 매개가 부족할 때 그걸 이제 부처 유골이다 이런 걸 매개를 통해서 그 숭배하고 하는 그 신앙의 매개 역할을 했던 겁니다. 요즘은
저는요, 불상도 세울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왜? 예전에는 불상이 귀했어. 요즘에는 영상 매체가 너무 훌륭하고 그래가지고 그런 거 안 세워도 얼마든지 접할 수가 있어. 요즘에는 예전에는 그 책보시가 굉장히 불서만 책 간행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보시였어요. 저는 이 개념이 바뀐다고 생각해요. 요새는 책이 너무 흔해 빠져서 지식이 너무 넘쳐서 걱정이야. 여러분 책목구에서 그것 때문에 아주 하나 책 귀하면 얻으면 그렇게 귀하게 그러세요? 인터넷 들어가면 없는 게 없어. 그러니까 요즘에는요, 책봇이라는 거는 개념이 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시절 따라서 다 바뀌는 거예요. 사전도 없어졌어요. 사전 없어요. 사전 없어요. 아니, 제가 사전을 안 써요. 요즘에 구글 찾으면 다 나와요. 세상에 구글 무서워요. 네이버도 참 좋은데, 세계적인 자료를 찾는 데는 구글이 훨씬 좋습니다. 네이버는 한국 자료 같은 건 좋아요. 그리고 번역 그 도구도 네이버가 그 영어나 일본어를 한국말로 바꾸는 건 네이버 번역이 훨씬 더 자연스럽습니다. 왜? 한국산이기 때문에 한국말을 그만큼 더 다듬고 저장이 많아. 그래서 구글 번역한 거하고 파파고라고 하죠, 네이버 번역을. 파파고가 훨씬 부드러워요. 그런데 한문 원전이라든지 중국 한문 원전 같은 거 찾는 데는 구글이 최고예요. 그럼 국제적인 어떤 자료 모으는 데는 구글이 훨씬 더 많이 쌓이니까 다 찾으면 다 나와요. 그러니까 사전도 필요 없는 시대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공부라는 것도 전부 어떤 이 공부라는 사람들이 이것 낮에하고 달리 여기는 질문하는 분도 있고 사람들이 많아서 자꾸 이제 헤매니즘이 더 많아지는데 할 수 없어. 뭐냐면은 이게 시절을 잘 맞춰야 돼요. 아까 얘기한 그 앉아서 하는 거, 선탑 같은 것도요, 이게 잘 하면은요, 여기서 가부좌 하는 게 훨씬 편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 왜냐하면 가부좌라는 거는, 결가부좌라는 건 허리를 곧게 세우고 오래 앉는 데는 그게 편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것이 공부의 척도가 아니에요. 공부의 척도가 아니야. 그래서 와선도 하고, 입선도 하고 다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가운데서 가장 안정적으로 오래 호흡을 하고 기운을 모으는데 효과적인 자세가 가부좌인 거예요. 결가부좌. 그러니까 좀 이따 얘기할게요. 이게 그래서 심상공간이라는 걸 명확해야 돼요. 그거 해박적인 공간이 아니에요. 마음에서 띄우는 공간이야. 내 마음에서. 그리고 그게 쭉 하다 보면 그게 고정이 돼요. 내가 단전이라고 생각하는 것의 위치가 잡혀요. 늘 거기다 마음을 두다 보면 그것이 이제 확정되고, 나중에서는 거기에 그걸 중심으로서 기의 느낌 같은 것이 거기서 오기 때문에 그게 상당히 도움이 되죠. 그러나 그것이 어떤 해부학적인 공간은 아니고 심상 공간이다. 요걸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래서 너무 거기에 얽매이지 마세요. 얽매이는 것은 좋지가 않아요. 여기까지는 지난 시간에 했던 건데, 단전에 관해서는 제가 좀 자세히 안 했기 때문에 오늘 단전이라는 것이 어떤 공간인가? 이것을 분명히 하고 넘어가기 위해서 조금 더 한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다시 강조하는 거, 절대적으로 자연성에 바탕해야 된다. 자연스러운 것에 바탕해서 요 공부 방법을 거기다 자연스러운 데 적용해야지 억지가 아니다. 거꾸로 억지 부리지 말라. 요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죠. 한 페이지 넘어가서 41쪽의 오른쪽 넘어가요. 념념이위상 지어 공부 초수 듣기 소위 현빈 일규 백규 개통의 이 부분입니다. 념념이위상, 이건 뭐냐? 생각이 끊임없이 항상 되게 하여서, 이게 굉장히 항상 되게 하라는 거, 공부할 때 생각을 아주 정밀하게 둬서 꾸준히 해야 돼요. 호흡을 시작하면. 그 다음에 그거보다 더 이전에 중요한 게 일상생활 속에서 호흡에 마음을 두세요. 굉장히 중요해요. 이 호흡 공부하는 사람들은 가능하면 어떻게 하는 게 좋으냐? 걸을 때도 호흡에 마음을 두세요.
하다못해 헐떡거리는 숨이라도 세세요. 아니 그래야 돼요. 놓치지 말란 말이에요. 호흡을. 왜 필요하냐. 이게 그렇게 늘 호흡에 마음을 두는 사람은 앉으면 효과가 몇 배가 나요. 공부해본 분은 알지만은 공부 안 해도 알아요.